안녕하세요. 큐피드 타로의 큐피트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타로 카드로 알아볼 고민 주제는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 디테일에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부분이나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만 소중히 담아가시고 안 맞는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이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네, 1번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생각이거든요. 이분이 오늘의 주제를 어떻게 보면 솔직한 생각이라는 그런 거에 좀 방점을 찍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신 분은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좀 다르고 생각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깊고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뎁스가 되게 깊다면은 이분은 뎁스가 얕아요. 그리고 그냥 겉과 속이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금사빠나 금사식의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너무 복잡하지는 않아요. 관계가 그냥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노우라고 그러면 노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어찌 보면은 소녀 같은 느낌도 있고 바보 같고 단순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칭찬을 해준다거나 약간 좀 우쭈쭈 해준다거나 누구 닮았다, 연예인 누구 닮았다라든지 돌려서 좀 이분을 칭찬을 해주거나 은근슬쩍 이분을 띄워주거나 이러면은 되게 이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나를 인정해줬다라는 그런 인정 욕구를 충족이 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구슬리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분과의 관계를 이끌어가거나 이러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 유형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올 것 같은데 안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차가워서 빈틈이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표정도 좀 무표정이고 항상 어떤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약간 무반응인 사람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A를 주면은 A-가 나오고 B를 주면은 B-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검은색 속마음 잘 모르겠다.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외면을 한다, 회피를 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분이 만나자고 한다거나 이분이 어떤 반응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냥 그거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좀 불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생각도 보면은 조금 지금 자기가 그동안 삶에서 좀 웅크려 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분이 연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업무나 일이나 돈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운 시기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날개가 있지만 그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던 어떤 새, 우리가 큰 새들 있잖아. 펠리칸이나 이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지만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면 본인의 삶이 좀 힘들었고 또는 이전 연애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많이 웅크려져 있는 모습, 자아가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 본인의 원래는 80, 90짜리 사람인데 20점, 30점짜리밖에 못 살던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 요즘. 약간 의기소침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냐, 이분이 다시 예전의 모습이 나온다. 예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분의 에너지나 어떤 활발한 에너지, 활동성,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좀 적극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본인의 그런 매력, 본인의 원래 본성, 본인의 성향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거나 내려놓고 있거나 포기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불이 다시 점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점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들과 소통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거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리액션이나 반응이 되게 원하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0대건 20대건 뭐 50대 60대 70대고를 떠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내담자님들 중에 70대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연령이신 분들도 상담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대 20대 30대 뭐 흔히 말하는 청춘, 뭐 젊었을 때만 그렇게 사랑을 한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의 문제는 어찌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한마디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어린 아이 같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뭐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러면서 난 다 컸어, 뭐 난 철들었어, 이런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철들은 사람 없죠. 나이가 먹어도 상대방한테 항상 뭔가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뭐 선물을 한다거나 뭐를 뭐 이렇게 뭐 청소를 해놔 하다못해, 아니면 뭘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상대방을 위해서 뭐 하나 조그만 걸 뭔가를 마련을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원하는 그 리액션이 항상 있어요. 우리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냐면은 자기의 이전 연애나 이전의 썸이나 이전에 뭐 소개팅을 했었던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짝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요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게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디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또는 가까운 과거에 이 사람이 느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 다른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에 대한 어떤 여부가 한 30점짜리였다면은 여러분들은 70점, 80점, 90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티키타카나 리액션, 내가 원하는 리액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처음에 잘 점화가 되고 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끝까지 오래 가려면은 우리가 약간의 결이 좀 비슷해야 되단 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리액션,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이분의 리액션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더욱 좋은 거는 그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해줬을 때 그게 가장 좋거든요. 물론 유명한 어떤 그 문장처럼 타인은 지옥이다 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은 절대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좋아해주는지 싫어해주는지 사랑해주는지 미워하는지 상대방한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도 사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거나 사랑이 지속되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가려면은 그 내가 원하는 리액션의 결이 이 사람의 원래 본질적인 성향이나 이 사람의 원래 본질적인 원래 행동 패턴이나 생각하는 방식과 어느 정도는 결이 맞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장점은 본인과 여러분들과의 장점이에요. 이 사람이랑은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맞는다. 내가 원하던 답, 내가 원하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해. 그래서 좀 나 빗소리 들으면서 우리 같이 어디 카페에 가서 같이 이제 책도 읽고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또 각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나는 비 오는 거 딱 질색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뭐 어긋날 수는 있죠. 물론 그런 반대되는 성향조차도 뭐 서로에게 또 잘 맞는 게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대됨으로써 또 결이 잘 맞는 경우도 있죠. 뭐 이성과 감성, 음과 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플러스만 있으면은 너무 또 피곤한 커플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만 있으면 너무 또 좀 침잠하고 너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커플이 될 수도 있죠. 반대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더 잘 맞고 더 잘 사랑할 수가 있는데 요런 뉘앙스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장점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다. 나는 이 사람의 1번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나랑 정말 좋고 잘 맞는다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라는 부분들이 있고, 단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심각한 경향이 좀 있어요. 심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 다 이렇게 눈치가 채졌어. 다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런 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우선은 공통적인 부분은 두 분 다 되게 진지한 상태예요.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가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뭐 약혼이나 결혼이나 뭐 재혼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색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좀 썩어 있어요. 한마디로 음갈색, 파랑색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상위 차크라의 색깔
색깔들 두 개가 같이 나오고 또 음갈색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안 좋아 상태도 그렇고 이 연애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지 않았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만 좀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좀 화를 냈던 과거의 모습도 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불평불만이나 원하지 않는 쪽으로 뭔가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말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야.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두거나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때로는 심사숙고하고 쌓아놓을 때도 있지만 그런 거를 말을 할 때는 이게 파랑색이 2거든요. 파랑색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랑색도 채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파랑색 2야. 가장 중간에 있는 색깔이고 목차크라에 해당하는 색깔인데 이 목차크라에 해당하는 파랑 색깔이 2로 이렇게 중간에 딱 중용의 어떤 그런 색깔로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부분들이나 표현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아요. 우리가 아나운서들이나 말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뭐 파랑색 정장, 파랑색 넥타이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입고 착용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랑색은 말에 해당한단 말이야. 스피킹.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한다면 딱 해요. 그리고 잘해. 논리정연하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부정적이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황색이 두 개나 나왔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강한 성욕, 강한 끌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고 뭔가 좀 같이 밤늦게까지 뭐 차 한잔 한다거나 술 한잔 한다거나 같이 오래 있는다거나 좀 그런 거를 상상하시는 이 상대방 분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똥꼬집 같은 것들, 좀 여러분들의 그 고집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런 건 싫고 저런 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들이 고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를 좀 조심해라.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사랑의 에너지가 활활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다. 두 분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남녀로서의 좋아하는 그런 연인으로서의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이 아주 강해요. 분명해. 너무 애매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연인으로서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 끌린다라는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조금 침잠해져 있고 약간 답답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깊이 꺼져 있고 약간 썩어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다시 이렇게 어떤 빨갛고 주황색의 활활 타오르고 불의 느낌, 활동과 활동성과 행동, 액션, 서로 간의 리액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시기로 앞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솔직한 생각이나 결과까지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애, 재회, 썸, 짝사랑, 구남친 어떤 거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시고 좋은 결과를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네, 이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생각.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이분의 가족이나 뭐 가정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랑 뭔가 좀 얽히고 설킨 게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두 분 사이에 인간관계가 좀 겹치는 게 있고 겹지인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두 분이 뭐 썸을 탄다거나 사랑을 했다거나 사랑을 한다거나 뭐 재회를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잠수를 타든 뭐 연락을 끊든 차단을 하든 간에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있고 뭔가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소식도 듣고 뭐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더라, 뭐 누구 다른 사람을 뭐 만나고 있다더라,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게 겹친다거나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은 약간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좀 어둑어둑하다, 너무 적막하고 앞이 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깝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랑 항상 뭔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 더듬 하면서 맨날 어디 얼굴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어떤 문제거리들도 많고 잘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것들, 약간 돈이랑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두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가정이나 어떤 인간관계랑 관련된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외면이나 회피나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본인이 나한테도
이번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항상 100까지 안 해. 우리가 이런 노력하는 거나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들, 상대방을 위하는 태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항상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우리가 90점 이상은 돼야지 살면서 좋은데, 디폴트가 항상 20점, 30점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90점, 100점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도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랬을 거기 같기는 한데, 너무 좀 회피,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또 안 좋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외면해버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냥 모르는 사람, 헤어진 상태, 뭐 썸 이전의 단계, 그냥 친구나 지인 정도로 있을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고 두 사람 사이에 뭐 다툼이나 뭐 친구, 지인, 가족이랑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돈이랑 관련된 어떤 문제거리들, 예를 들면은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꿔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상대방한테 그런 경우도 많고, 돈이랑 관련된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뭐 그게 꼭 뭐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뭐 인간관계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둘 사이에 또 겹쳐 있고 하다 보면은 둘만의 관계이기 이전에 좀 문제거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사랑은 두 사람 간의 관계다. 온전한 두 사람 간의 관계다. 중간에 뭔가가 있을 일이 없는 거죠. 뭔가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죠.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자꾸 끼어들어. 이런 것들. 그러면 아니죠. 뭐 방해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문제가 많고, 이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헤어짐을 고했다면 아마 이쪽에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양날의 검이야. 그러니까 언제는 좋고 언제는 싫고 좀 그런 걸 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양가 감정을 같이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여러분들도 되게 어두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단 말이야. 안 좋고 부정적이고, 뭐 재회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은 있지만 딱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연락을 해본다거나 뭐 얘기를 꺼내본다거나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이 사람이랑 뭔가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처럼 정말 닳고 닳았다, 너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뭔가 이게 뭐 언제 사랑이었나는 듯이 이런 생각도 들고,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숙성된 그런 느낌이 있고, 이분은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같고 때로는 저쪽으로 튀었다가 이쪽으로 튀었다가 막 이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그럼 또 저런다, 또 약간 이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연락이 두절이 된다거나 잘 만나고 있다거나 잘 연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만의 동굴로 도피를 하고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언제는 연락도 잘 되고 되게 분위기도 좋은데 또 언제는 분위기가 갑자기 침체되고,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움, 뭐 설레는 감정도 아직 서로에게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 냉소적이 돼가지고 언제 설렜냐는 듯, 언제 사랑이었냐는 듯, 막 비수를 꼽고 상대방에게 이 비가 이 칼로 돼 있어. 그래갖고 그게 막 쏟아지면서 상대방한테 막 타타타타 꽂히고, 여러분들도 이분한테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만만치는 않다. 문제거리들도 많고 힘든 여정이다. 그리고 한번 매듭이 지었을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썸을 타다가도 그렇고, 뭐 남사친 여사친 상태에서 좀 잘 돼가다가도 그렇고, 사귀었다가도 그렇고, 또는 재회했다가 또 사귀었다가 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매듭을 지었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어졌다거나 썸을 타다가 뭐 끝났다거나 썸이, 근데 지금 다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결과는 그래도 러버스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상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연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솔직한 생각으로서.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만약에 이런다, 또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변화가 아니란 말이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안전한 어떤 퐁퐁이 같은 게 놓여 있어. 그래갖고 튀어올라. 다행히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계도 뭔가 뛰어내리는 느낌이었어.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제 얘랑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튀어올라.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회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면, 재회가 그래도 지금 안 될 것 같이 엄청 어두운 밤길을 가는 느낌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재회가 될 날이 온다. 그리고 썸이나 이런 것도 계속 잘 될 수는 없는 그런 관계예요. 계속 뭔가 문제가 생겨. 여의치가 않아요. 다음 주에 보기로 했는데 다다음 주로 막 미뤄진다거나, 이 사람한테 뭔가 일이 생겨갖고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야.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 그래서 바로바로 이어지지가 않는다거나, 고무줄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은 조금 줄어들고 이쪽은 늘어나고 하는 것처럼, 또 이쪽이 또 늘어나서 이쪽이 줄어드는 만큼 또 언젠가는 또 이쪽도 또 늘어나고,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마치 그 군뱅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도저히 이거가 애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신기하지만 그래도 가잖아요. 천천히라도. 그런 것처럼 두 분이 뭔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러면서 현상 유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근데 그래도 결과는 두 사람이 연인이다,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과정은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도저히 뭐 이거 예측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뭔가 문제가 빵 터지고 막 어디서 막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느낌인 거야.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지뢰가 터지고, 하지만 어쨌든 저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뛰어내리면서 두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이 뭐 나를 차단했구나. 그러면 차단이 풀려서 다시 우리의 관계가 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이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 저번에 마지막 만남으로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튀어 올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만나게 돼. 더 만나게 돼. 그리고 이 기회를 또 살리면 또 좋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네, 이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생각.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겉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말로써 좀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이분이 좀 상처를 받았다. 약간 너가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은근히 자기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부분, 뭐 자기의 터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분은 그게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뭐 의견이 이분이랑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뭐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는 욕심이 좀 많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은 하나부터 뭐 10까지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그럴 수는 없죠. 나 자신과도 일치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자신과도 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 자신과도 친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남한테 1부터 10까지 다 맞추겠어요? 다 맞추라고 요구를 하겠어.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뭐 이성을 보거나 연인을 누굴 만날 때 뭐 5개의 스펙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외모, 몸매, 뭐 직업, 자산,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근데 나는 4개를 봐야 돼. 5개를 봐야 돼. 약간 이런 꼴이에요, 이분이. 너무 눈도 높고, 아까 말했잖아. 1부터 10개 중에 한 8, 9개는 다 맞아야 돼. 자기 기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뭐 피드백, 여러분들의 대답이나 답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분이 좀 코치코치 이렇게 캐묻는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하나하나 뭔가 수집을 하는 것 같아. 막 수집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요거 몇 점, 이거 안 좋아 막 이러면서, 이거 마이너스 3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막 총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분석적이야. 왜냐면은 이런 그 회색깔 카드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분석적인 능력이 좀 있거든요. 얘는 뭐 어떻고, 뭐 이거는 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갖고 총점 얼마, 그래서 만나자, 뭐 얘는 헤어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되게 컴퓨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그 이성적인, 또는 어떤 남녀로서, 연인으로서의
그 강한 욕망 있잖아. 막 뜨거운 욕망, 막 빨간색 구두 같은 느낌, 막 유혹하고 이런 거, 또는 뭐 빨간색의 어떤 뭐 심장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심장 막 쿵쾅쿵쾅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되게 감정이나 감성에 움직이는 스타일 아니야.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그런 게 많이 좀 티가 나죠. 이런 분들이 그런 게 티가 안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분의 모습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성적인 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적인 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게 이성적이고 날카롭고 냉소적이고 한 거지, 이 사람의 내면은 그래도 본인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뭐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안의 속살은 되게 말랑말랑한데 자기 자신도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하지만 본인의 속마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멍청한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오랫동안 뭐 계속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시점이 온다. 먼 미래는 아니고 그래도 가까이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시기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좀 두 사람이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 어떤 답답해지는 그런 시기가 좀 지나갈지,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우선은 관계에 대해서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시기적으로는 뭐 짧으면 12일이나 길게는 12주, 조금 길기는 해요. 3달 정도까지 봐야 되고, 또는 12일이 들어간 날짜, 뭐 12일, 뭐 3월 12일, 4월 12일 이런 날짜들이 좋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먼저 연락을 하겠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기다리게 만들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본인은 연락해. 그러니까 이분은 연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 블라인드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락을 잘 받아준다거나, 뭐 칼답이 온다거나, 뭐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전화를 잘 받는다거나 이러지도 않아. 맨날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오고. 근데 본인이 꽂히면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 좀 이기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가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어. 그래서 본인이 먼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너는 나의 지시에 따라. 이런 느낌이야. 넌 절대 뭐 이거 하면 안 돼. 나한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명령조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까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봐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긍정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어떤 점을 좀 좋아하는지,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여성성, 남자분들이라면은 남성성, 그런 우리가 프로토타입화된 그런 모습들 있잖아. 뭐 남자들도 물론 뭐 디즈니 만화기는 하지만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여자분들이라면 어떤 공주님 같은 그런 모습, 이런 정형화된 뭐 미인이나 정형화된 미남, 또는 정형화된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매력을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매력, 나의 연인이 되고 싶다, 저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감정을 물씬 느끼게 하는 여러분들의 외모나 분위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한테 많이 베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시간도 많이 써주고, 노력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또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퍼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바보 같은 느낌도 있어.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그렇다. 좀 부정적으로는 뭔가 좀 본인이 뭐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하나 둘 안 맞는 부분들을 막 카운팅하면서 너 이런 부분들 나한테 뭐 실수했어. 너 이런 부분들 나의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이거는 감점이야. 요거는 좀 플러스 해줄게.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 같은 거를 다 막 모니터링하고 체킹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너무 깊게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이러면 당연히 사람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뇌가 설계가 돼 있단 말이지. 왜냐면 부정적이어야 예전부터 살아남았으니까 야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책이나 뭐 강연 같은 거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긍정 일기나 칭찬 일기나 감사 일기 같은 것도 매일매일 적으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우리 생각이 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정적이 되기 쉽지 긍정적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모습인 거야.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고 있는 그대로 나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부분. 그래, 때론 내가 부정적인 부분이 단점이 있어. 그럼 그거는 그냥 그거 그대로 그래. 내가 뭐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너가 그렇게 이런 거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그냥 오케이. 근데 이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 더 부정적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요렇게 했어. 근데 처음에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만큼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이분이 좀 그래요. 생각하는 게 약간 좀 속이 좀 좁아요. 그렇게 막 대인배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적으로 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연애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가 좀 있으신 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어 기제가 좀 강하신 분이야.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때도 이랬어. 말해서 막 너도 지금 이러니까 너도 이렇게 할 거야. 뭐 나한테 상처를 줄 거야. 나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갈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때도 이랬고 뭐 그때도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나왔고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다른 연애고 그러니까 과거를 좀 청산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고 계속해서 자기 상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과 감성이 잘 통합이 돼야지 되게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이 잘 통합이 돼야 되고 또 무의식적인 어떤 우리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의식이나 이성이 그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랑도 더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상처를 답습하고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 오늘 뭐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솔직한 생각은 많이 봐드렸고 관계가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무한한 그래도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끝난 것 같았어. 꺼진 불씨 같았어. 근데 다시 거기서 불씨가 살아나.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시기적으로 좋은 거가 뭐 12일 후나 12주 12가 들어가는 12일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좀 부활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완전히 끝났다? 이 사람이랑 끝났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되게 서로가 그래도 추억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분석적이기도 하고 막 점수를 카운팅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점수 매기기도 하고 너무 여러 가지 면을 막 봐. 아예 적당히 좀 외모 보고 적당히 성격 잘 맞으면 오래 만나고 결혼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보고 여러 가지 본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좋은 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 사람이랑 뭐 이거 했었는데 이거 되게 좋았어. 좋은 추억거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랑 함께 어디 가서 차를 마셨을 때 커피를 마셨을 때 그 커피 향이 굉장히 특이했거든. 그 커피 향이 굉장히 구수하기도 하면서도 약간의 시큼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되게 내 기분을 몽롱하게 해주는데 그 몽롱한 그 기분 속에서 마주 앉아있던 너의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되게 이성적인 면 그리고 매혹적인 면 그런 남성성 여성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그 뭐 후연 어떤 연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또렷하게 형상이 남아있는 거야. 안개 속에서 누군가를 봤어. 잘 보이지 않아. 그게 아니라 너무 또렷해. 뭐 이목구비며 여러분들의 뭐 머릿결이며 여러분들의 향수 냄새며 여러분들의 뭐 걸음걸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옷 색상 여러분들을 살짝 터치했을 때 그런 옷의 촉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미소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이 난다고 하니까 분명히 지금이 좋지 않은 시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시기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가. 아니 다시 살아나려면 한번 죽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졌다거나 해붓을 좀 했다거나 뭐 썸이 조금 잘 안 됐었다거나 짝사랑이 뭐 이미 다 끝난 것 같다라거나 좌절 모드 이런 상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다시 불씨가 아까도 불씨로 제가 말씀드렸죠. 불씨가 살아난다. 그래서 요런 생각들, 이분의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생각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막 부정적인 쪽으로만 디테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갖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갤러리 앱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다 앨범이 있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거기에 막 이상한 장면만 넣어놓지는 않죠. 이상한 장면을 넣어놓지는 않죠. 그리고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장면만 있잖아. 그죠? 좀 웃긴 장면도 있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있고 막 때론 좀 눈물 흘릴 만한 장면도 있고 너무 기쁜 장면도 있고 이런 적이 있었어?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뻤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추억할 만한 그런 게 다 앨범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 자기한테 뭐 상처를 줬던 것들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카운팅하고 디테일하게 막 적어놓고 이렇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그 앨범도 같이 갖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생각. 두 분은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좀 시간적으로 좀 오래된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사귀었었다면 해붓을 좀 했다거나 자주 좀 헤어졌었다거나 이런 느낌. 썸이라고 하면 좀 애매해요. 이 사람이랑 썸이 이렇게 틀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뭐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기보다는 항상 ing 같은 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랑 좀 잘 안 됐어. 어그러지긴 했는데 저 사람도 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뭔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놔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팬딩된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썸들도 있듯이 짝사랑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조금 오래된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주장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되게 세고 자존감도 좀 높고 약간 하이 퀄리티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약간 귀족이나 왕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색이랑 지금 보라색이랑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라색도 우리가 차크라 색상으로 보면은 이제 정수리 차크라에 해당해요. 가장 상위 차크라예요. 우리가 항문, 성기, 위장, 심장, 목, 미간, 그다음에 정수리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쭉 올라오는데 그 정수리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차크라가 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옛날에는 왕족의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라색이라는 거를 지금이야 이런 어떤 뭐 화학적으로 이런 걸 색깔을 만들어서 페인트도 만들고 뭐 색연필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라는 게 되게 흔한 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런 색깔을 구하는 거가 엄청 어려웠다. 자연에서밖에 날 수가 없었던 건데 이게 뭐 곤충을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죽여가지고 뭐 1g을 만들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쥐어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도 결국은 귀족이나 왕족을 위한 거였죠. 그리고 옷에도 이렇게 색칠을 하고 그래서 보라색은 왕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색이랑 또 같이 나왔어. 우리가 색깔들 중에 가장 좀 높은 우리가 금은동 이렇게 메달도 금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이런 분들은 좀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여러분들이 주황색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무의식과 어떤 의식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균등하게 여러분들 발전하신 분들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 분석학이나 이런 데에서 심리학에서 그 온전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중간에 잘 있는 것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런 것도 좋지 않죠. 근데 또 너무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너무 막 우리가 매사에 그런 것들도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중간이 좋잖아.
그리고 무의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야, 내가 무슨 그런 무의식이 있냐, 나는 그거 뭐 안 좋아해, 나는 그런 상처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난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많죠. 상처라든지 내가 몰랐던 내가 뭐 좋아하는 것들, 내가 몰랐던 나의 상처, 내가 몰랐던 내가 싫어하는 것들, 뭐 이런 게 내 무의식 안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치 그 등대가 어두운 그 바다를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무의식을 좀 비추면서 또 엄청 어렵거든요. 이 과정들이 트라우마랑 이렇게 직면하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보고 이러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내 속마음,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되게 좀 솔직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도 나 스스로한테 나 저 사람 좋아한다. 그리고 나 지금 뭐 차였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만 세신 분들 중에서 뭐 내가 차였는지 뭐 이런 것도 인정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랑 관계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안 좋게 연애가 흘러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객관화라든지 이런 게 잘 되시는 분들이고 메타인지가 높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할 건데 예를 들어 20대 후반 오케이, 뭐 30대 초반 오케이, 30대 중반 그래도 오케이, 30대 후반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약간 뭐 이러면서 가잖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은 뭐 어떤 현실적인 결혼을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깔끔한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메타인지가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내가 뭐 이쁘다, 잘났다, 스펙이 좋다, 안 좋다, 내가 뭐 이런 면에서는 별로다, 내가 이런 면에서는 좋다, 내가 이런 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별로고 뭐 단점이고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스스로한테 되게 좀 잘 인식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쿨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집이 굉장히 세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금색 같은 경우에 겉으로 다 드러난단 말이지. 반짝반짝하죠. 금색 보고서 저거 똥이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금이다 딱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지, 사람이. 거의 뭐 뇌에 새겨져 있죠. 이런 보석이나 이런 값진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원시시대 때부터 그랬을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떤 버섯 같은 거 보고서 독버섯이다 이런 것도 알았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보다 좀 높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범접할 수 없는 여자, 범접할 수 없는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스펙이 좋다거나 여러분들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외모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아하다든지 고상하다든지 이런 느낌. 이 사람은 반면에 그거랑 조금 뭐 반대된다거나, 나는 좀 저런 걸 잘 못하는데, 나는 저런 수준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이랑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뭔가 여러분들이 연상녀 느낌도 나고 어떤 연상의 연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스펙도 좋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 그리고 나를 좀 품어줄 사람. 내가 뭔가를 해도 내가 실수를 해, 또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 내가 뭔가 부족해, 하다못해 내가 돈이 뭐 모아둔 돈이 얼마 없어,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다 포용해주고 인내해주고 다 오히려 막 보충해줘. 너 이거 뭐 부족하지, 너 이거 없지, 너 이런 거 뭐 좀 필요하다고 했지, 막 이렇게 다 도와주고, 그리고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포근한 이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솔직히 이 형이 너무 좋다, 이런 거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고집이나 여러분들이 너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뒤집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또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고 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 좋아하는 부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 이런 솔직한 생각들이 좀 그렇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아이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 컵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 좋아하는 감정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색깔들의 상징적인 느낌도 요 핑크색, 그리고 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나 상대방을 이렇게 품고 싶고 상대방에 대한 의존,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의 감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 같은 것들이 만만치 않기는 해요. 이렇게 내면이 지금 속마음이 다 피로 얼룩져 있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연애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그렇게 뭐 의지가 있고 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수동적이고 끌려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다. 근데 이분이 열정이 없냐, 뭐 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황색, 아까 여러분들 되게 외면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자존심도 세고 여러분들이 능력도 좋고 외모적인 것도 뛰어나고 좀 뭔가 하이 퀄리티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이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 이 사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주황색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둘 다 깊이 빠져 있을 때, 깊이 사랑하고 있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어요. 항상 행동할 준비는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아까 말했잖아, 좀 아이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분은 뭔가 막 물 만난 물고기 같은 느낌일 때는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막 들이댈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여러분들이 막 웃어주고 막 이분의 어떤 의도대로 잘 끌려가고 리드를 당할 때, 여러분들이 리드를 당할 때 이분은 되게 신나요. 그래서 막 더더더 다가오고 더 들이대고. 근데 이분이 단점이 뭐냐면은,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좀 뭐 냉정한 말, 냉소적인 말 또는 상처 주는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좀 소심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고 의존적이어갖고 상대방의 뭐 하나 사소한 하나하나에 다 의존하고 다 의지하고 다 상처받고 다 의미 부여하고 너무 깊어져. 그런 건 이 사람의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 이렇게 소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다고 생각 못했어. 그리고 금색이 이렇게 보라색이랑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했을 때 메타인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이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상처 준 적 없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무슨 계급사회 같기도 하고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러니까 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렇게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쟤 나한테 뭐 상처 줬어, 쟤 나한테 뭐 너무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누군가가 있어.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당사자,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나는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상처 준 적 없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그럴 거란 말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일 수가 있어요. 관계가 꼬일 수 있고 되게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진짜 해붓을 했다거나 아니면 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닌가 보다라고 잘라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과거에, 또는 가까운 과거에. 근데 잘리지가 않아. 왜냐?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서로에게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직 어떻게 보면 한창일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나기에는 시기상조야. 시기적으로 두 사람은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썸이든 재회든 뭐든 해보시든. 근데 어쨌든 단점은 관계적인 어떤 단점. 그러니까 솔직한 이분의 속마음이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생각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관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질질질질 끌어. 그래서 한 3주 연락 없어.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4주 차에 연락이 와. 그리고 또 만나. 한 2주, 3주 잘 만나. 이렇게 괜찮아지나? 이 사람 좀 마음이 괜찮아졌나? 나에 대한 마음은 여전한가? 근데 또 뭔가 좀 사정이 생긴다거나 또 일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못 만나게 되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만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 약간 두 사람이 이렇게 코어가 잘 맞지는 않아요. 막, 이때 내가 영화 보러 가자 그랬는데, 나 그 영화 봤는데, 뭐 이렇게 된다거나. 좀 안 봤다고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이제 겉과 속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전달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이분은 그거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 상대방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열이죠. 열이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의존적이라고. 그러니까 의존적인 게 이렇게 좀 나쁘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그런 의존성이 결이 좀 잘 맞아서,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을 의존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의존해. 아니면 서로 비슷하게 또 의존해. 같이 이렇게 기대에 있어.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기대해 놓으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있지만 엎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랑 나랑 의존성이 강하고 혼자 잘 못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 진정한 의미의 어른은 아니지. 우리가 어른은 홀로서기가 되는 사람들이 어른이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어른들만 사랑하고 어른들만 결혼하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서로 의존성이 있으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맨날 살다가 우연히 이게 잘 맞는 사람이 만난 거야. 만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약에 이 사람이 빠지거나 이 사람이 빠지면 서로 이렇게 엎어져 버려. 땅 또 넘어져. 그럼 또 으앙 울겠죠. 또 막 상처 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좋은 인연인 거죠. 이게 진짜 소울메이트고. 그래서 나도 불완전한 존재고 저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지만 우리가 만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죠. 이렇게 되면 좋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분과의 어떤 궁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홀로서기가 가능한 인물이야. 근데 이 사람은 홀로서기가 가능하지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 막 여러분들 너무 좋아, 사랑해, 막 이런 감정은 있단 말이지. 근데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깐 마트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갔다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넘어져 있는 거지. 나 잠깐 뭐 일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을 뭐 잘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분이 원하는 뭐 대답을 안 해준다거나 이분이 원하는 행동을 안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또 이분이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 그리고 삐지기도 하고 또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이게 진짜 막 엄청 뭐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랑 너무 좋다. 진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뭐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짝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그래도 그런 거는 있어. 추억 같은 것들도 많고 이 사람 생각하면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되게 어른이고 홀로서기가 가능한 인물이라고 제가 했지만 이분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물론 완벽한 한 쌍이 만나갖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다는 저의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이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비틀비틀 되면서도 되게 잘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생각하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되게 또 좋은 거를 또 어떻게 또 잘 회상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분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질질질질 끌리기는 하지만 또 이어지고 또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붙고 이러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생각이라는 고민 주제로 함께 타로 카드 리딩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